6월 16일 비욘세 제이지 부부 더 칼터스의 신곡 에이프쉿 뮤비가 공개됐습니다. 이 뮤직비디오는 마치 비욘세의 영향력을 보여주기라도 하듯이 순식간에 1000만 뷰를 찍었는데요. 무엇보다 이 뮤비에 대한 여러가지 논란으로 매우 핫한 상황입니다. 팝 전문 리뷰어인 제가 국내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국내 최초로 에이프쉿 뮤비에 담긴 상징, 의미, 작품 해석을 리뷰해드립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영상은 크게 의상과 작품별 해석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진행됩니다. 에이프쉿 뮤직비디오는 여성, 정치 이슈, 인종차별 문제, 난민 문제, 식민지 약탈 등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뮤직비디오에는 주로 하얀색과 대비되는 검은색이나 어두운 색, 흑인들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뮤직비디오에서는 그동안 불륜설로 난리가 났던 비욘세, 제이지 부부 사이의 친밀함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거의 보일 때마다 손을 잡거나 어깨동무를 하면서 친밀함을 표현하고 있죠. 뮤직비디오 속에서 의상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술 작품 속 의상을 그대로 재현하거나 작품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옷을 입고 있는데요. 작품별로 어떤 의상을 입고 있는지 함께 보자면 모나리자 앞에서 보라색 수트를 입고 있는 비욘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폴레옹의 대관식 앞에서 타이즈와 버버리 문양의 바지를 입고 있는 모습을 볼 수도 있고, 배우자의 석관이라는 작품을 자세와 옷, 액세서리까지 그대로 재현하기도 하고, 니케 여신처럼 날개와 여신의 모습을 형상화한 매우 우아한 의상을 입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프로디테 여신의 조각상처럼 누드톤의 타이즈를 입은 모습, 이렇듯 비욘세와 제이지 모델들이 미술 작품에 표현된 의상을 입고 뮤직비디오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의상을 예술 작품 속 그대로 표현한 것은 과거의 작품을 현재로 끌어와 작품을 재해석하고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도구이자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작품과 동일한 의상이 미술 작품들을 현재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만들면서 현 시대의 사회, 문화, 정치적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죠. 루브르 박물관을 촬영 장소로 선택한 배경에는 제가 초반에 설명한 뮤직비디오 컨셉들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인종, 여성, 문화 약탈이라는 세 가지 컨셉의 교집합을 가장 잘 갖추고 있는 곳이 바로 루브르 박물관이었기 때문에 촬영 장소로 선택한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이 됩니다. 먼저 루브르 박물관을 직접 관람해 보신 분일지라도 관심 깊게 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미술 작품 속에서 흑인 모델을 본 적이 있느냐인 건데요. 현재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된 거의 대부분의 예술 작품들은 백인 남성, 백인 여성들이 모델입니다. 백인이 중심이 되는 서양 예술 작품을 한데 모아놓은 하얀 루브르 박물관은 인종차별과 관련된 메시지를 전달하기엔 가장 적합한 장소였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특정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예술품, 조각상들이 루브르 박물관에만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여성의 힘과 높아진 사회적 지위, 그리고 비욘세를 여왕으로 표현하기 위한 니케, 비너스상 같은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 곳이 루브르 박물관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두가 다 잘 알다시피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대부분의 작품들은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등 식민지 국가에서 약탈해 온 것들입니다. 이처럼 뮤직비디오에서 전하고자 하는 컨셉, 메시지를 표현하기 위한 작품들이 많은 루브르 박물관이기 때문에 촬영 장소로 이곳을 선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비욘세, 제이지 부부가 4년 전 루브르 박물관 여행 때 모나리자 앞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당시 불륜설 뿐만 아니라 악성 루머가 돌고 있던 때라 보여주기식 사진이 아니냐며 해당 사진이 인터넷에서 조롱과 비난을 당했습니다. 4년 전 그때가 오버랩 되는 그 장소에서 비욘세와 제이지는 손을 다정하게 잡은 채 우리는 사이가 매우 좋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투어를 돌고 있다를 전달하기 위해서 뮤직비디오의 처음과 끝에 배치한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모습 하나를 위해서라도 4년 전과 똑같은 장소인 루브르 박물관을 촬영 장소로 택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해석으로는 백인 여성이 모델인 모나리자 앞에서 흑인 남성의 머리를 만져주는 흑인 여성의 모습을 카메라 가운데에 위치시키면서 백인 모델이 아닌 흑인 위주로 작품을 재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폴레옹의 대관식 작품은 스스로 황제를 칭한 나폴레옹이 그의 아내 조세핀에게 직접 왕관을 씌워주는 모습을 그린 작품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건 바로 왕비 조세핀입니다. 조세핀은 크리올 지역의 매우 부유한 백인 가정에서 태어났는데요. 여기서 크리올은 프랑스 식민지였던 미국 루이지애나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당시 루이지애나는 원주민과 흑인 노예, 유럽인들이 섞여 살던 곳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역에서 왕비 조세핀이 태어났고 비욘세의 외가 쪽 조상들이 살던 곳이었기 때문에 간접적인 연결성이 있어서 비욘세는 나폴레옹의 대관식 작품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비욘세의 포메이션을 들어보면 크리올 지역에 대한 설명이 잠깐 나옵니다. My daddy Alabama, mama Louisiana. You mix that Negro with that Creole, make a Texas Bama. Like my baby. 다시 작품과 연관시키자면 왕비로 임명되는 나폴레옹의 대관식 작품 앞에서 댄서들과 다른 버버리 패턴의 의상을 입고 조세핀이 앉아있는 바로 그 위치에서 춤을 추는 비욘세는 내가 조세핀의 혈통을 이어받은 여왕이다. I'm a queen 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사모트라케의 승리의 날개는 승리의 여신인 니케 조각상입니다. 이 앞에서 비욘세는 조각상과 날개의 형상을 그대로 본뜬 아름다운 옷을 입은 채 날개를 펼치는 동작을 보여주면서 여왕, 여신의 위엄과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얀 옷을 입은 채 정가운데에 위치한 비욘세와 제이지, 그리고 피부색과 동일한 색의 타이즈를 입은 여러 인종의 댄서들이 색 대조를 이루는 하얀 계단에서 가운데를 기점으로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는데요. 이는 앞서 장소 선정 이유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얀색으로만 가득 찬 루브르 박물관에서 유색 인종의 사람들을 일부러 화면 가운데에 배치함으로써 과거 서양 미술사에는 백인만이 존재했지만 지금은 백인 말고도 다양한 인종이 있음을 전달하기 위한 장면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작품이 백인을 그리고 있지만 이 작품은 전 세계에서 노예 제도가 소멸되기 6년 전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작품으로서 보시는 것처럼 오롯이 흑인 여성을 모델로 그린 아주 희귀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인종차별에 대한 자유와 저항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세계적인 스타이자 가장 영향력 있는 셀럽인 비욘세와 제이지가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일부 매체에서는 이번 뮤직비디오의 주인공을 이 작품으로 꼽기도 했는데요. 서양 미술을 잘 모르는 사람들, 그 외 세계의 모든 이들에게 경종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배치인 것 같습니다. 수많은 백인들 사이에서도 흑인이, 그것도 흑인 여성이 메인 모델을 차지했던 흑인 여성의 초상화를 보여줌으로써 서양 미술 문화, 더 나아가 서양 문화에서 흑인들을 쉽게 볼 수 없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모나리자와 함께 비욘세, 제이지가 서로 다정하게 소파에 앉아있는 모습이 뮤직비디오에서 자주 나오는데요. 이 모습은 배우자의 석관이라는 작품을 표현한 것입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의상과 액세서리 모두 작품과 똑같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매우 친밀해 보이는 부부 사이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을 그대로 묘사함으로써 아무리 불륜설이 많았더라도 우리 부부는 이렇게 친밀하고 사랑한다 와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레카미의 부인은 당시 프랑스 사교계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부유층의 여성이었고 패션의 아이콘이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비욘세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그림에서 보여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레카미의 부인은 초상화를 그리는 동안 고고하게 앉아있지만 그녀를 수발하기 위해 흑인 노예들이 겪은 고통과 힘든 상황을 표현하기 위한 장면인데요. 또한 레카미의 부인이 입고 있는 옷과 같은 색의 터번으로 흑인 여성 2명의 머리를 이어놓음으로써 레카미의 부인에게 종속되어 있음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핑크스는 서양 문화의 침략과 지배, 문화재 약탈을 상징합니다. 이집트 기자지구에 있는 스핑크스는 코가 없다는 것을 아시나요? 스핑크스의 코는 나폴레옹의 군대가 부셨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은 아니지만 이집트 또한 서양 제국의 식민지 중 한 곳이었고 이집트 점령을 위한 전투를 치룰 때 나폴레옹의 군대가 포탄으로 스핑크스의 코를 날려버렸다는 전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설을 바탕으로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스핑크스 앞에 서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아프리카 여러 나라의 약탈과 침략을 일삼았던
서양 문화에 대한 비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앨범 중 블랙 에펙트라는 노래에 I will never let you shoot the nose of my pharaoh 라는 가사에도 이러한 점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작품을 함께 연관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호라티 형제의 맹세는 흑인 남성들이 팔을 펼치고 있는 장면과 이어집니다. 호라티 형제는 로마의 승리를 위해 끝까지 싸우고 죽을 것을 맹세한 삼형제인데요. 호라티 형제가 나라를 위해 싸울 것임을 표현하는 이 작품과 마찬가지로 흑인 남성들 또한 자신들의 인권 또는 지위 향상을 위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샌들을 묶고 있는 헤르메스 작품은 바로 미식축구 국가연주 때 무릎 꿇기를 금지한 것을 암시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2016년 비무장한 흑인을 백인 경찰이 무차별 사살한 사건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미식축구 선수 콜린 캐퍼닉이 국가연주 때 일어서지 않고 무릎을 꿇으면서 미식축구의 무릎 꿇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미식축구 구단주들이 무릎 꿇기를 할 경우 벌금을 부과할 것이고 앞으로 금지하겠다라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흑인 남성들이 샌들을 묶고 있는 헤르메스처럼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 그리고 호라티 형제의 맹세 작품처럼 팔을 펼치며 의지를 표함으로써 인종차별 정책에 대한 불복종과 비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이지 혼자 나오는 장면마다 볼 수 있는 이 작품은 19세기 초기에 일어난 모리타니아 해변의 비극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서양 제국의 침탈로 인한 굶주림을 피하기 위해 101명의 아프리카인들이 유럽으로 향했는데요. 항해 도중 불의의 사고로 난파한 그들은 바다 위에서 표류하면서 살기 위해 서로를 살육하고 잡아먹으며 결국 15명만이 생존한 사건입니다. 이 작품을 배치한 이유는 유럽 지중해 해역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난민 문제에 대한 은유이자 서로를 죽이고 밀쳐내야만 자신이 살 수 있는 난민들의 입장, 운명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